자, 반갑습니다. 치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일요일 주말 맞이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매매 기법을 적용시킬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요. 금요일날 종가 마감 자체가 추세 상단 부분에서 간격을 벌리는 그것도 밑으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 자리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추세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추가 타점을 잡아 가시는 분들이 결국에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이용하기 적합한 자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전에 이제 목요일까지의 흐름은 보았을 때 나쁘지 않았죠. 왜? 추세 상단 부분에 저항선에 막혀 있었을 뿐이지 이 저항은 사실상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개파락 포함해서 3.65%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간격이 또 벌어진다. 결국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힘 쏠리는 것이 아니냐. 요걸 좀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 일단 우리가 하락의 이유를 명확하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조정이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빠졌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몇 퍼센트가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5%가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금요일 장 마감을 3.65% 하락한 마감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 우리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장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떠한 모습이 나왔습니까? 반등을 만들어내는 엔비디아가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락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하락은 끝나고 다시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당장 월요일날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주말 동안에도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적용받았던 재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 재료들 어떤 게 남아 있는지 한 번씩 훑어보면서 돌파 이후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지금 구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 엔비디아발 HBM 관련 호재일 겁니다. HBM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콜 테스트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감이라는 재료로서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단순히 기대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왜? 8조를 예상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1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러한 상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2분기의 영업 실적에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감으로써 반영받고 있는 엔비디아발 HBM 관련 호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증권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단순히 우리가 염원하는 10만 전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 11만 전자, 12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만약에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유지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 뭡니까? 엔비디아의 HBM 관련 호재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의 상승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제외하고서도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재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주말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 1위 탈환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날짜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확장 실적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달 말에 이달 말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TSMC를 앞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을 자세히 좀 보게 되면요. 자, 삼성전자가 올해 2, 4분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한파로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TSMC에게 뺏긴 바가 있었는데 1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2, 4분기 매출은 6,735억이다.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삼성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지난 5일 매출 2, 4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부분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권사에서는 DS 부문의 매출을 최소 27조에서 최대 28조 원대로 추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해 동기 매출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에서 사실상 DS 부문의 매출이 28조 5천억 원을 초과했을 때 TSMC 매출을 앞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분기 매출에서 추월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8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8개 분기 4년 만에 1위를 탈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 매출 1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업계에는 보고 있다.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운드리만 좀 보게 됐을 때는 점유율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뭡니까? 우리가 염원하던 10만, 11만, 12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를 이러한 뉴스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TSMC,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10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상승과 하락을 좀 동일시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승치가 현저하게 좀 제한된다. TSMC에 비해서.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상승과 하락을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림은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올라갈 때 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모습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주가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171%의 상승, TSMC 같은 경우에는 679%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배당을 적게 줬습니까? TSMC보다 아니죠. 배당도 삼성이 더 많이 줬습니다. 예, 하락치는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에 비해서 하락은 TSMC가 덜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삼성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왜? 지금 TSMC는 주가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도 삼성과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삼성이 TSMC를 추월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매출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격적 웨이트가 더 좋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매출로서는 TSMC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삼성의 상승치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부터. 자,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상단 부분, 추세 상단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빠진 이유는 명확하다. 자,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인데 이 사실상 엔비디아의 하락은 이 장 마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으로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당장 내일이죠. 월요일 날 어떠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달 말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TSMC를 추월한다. 다시 한 번 더 왕자를 되찾는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러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해서 자, 돌파를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그다지 합리적인 판단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돌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역시 삼성전자 추세 상단에서 팔라고 했던 말을 내가 들었어야 됐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러한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역시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았어.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지만, 자, 당장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 좀 체크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무궁무진해요. 자,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를 이달 말에 하면서 저는 삼성전자가 무조건 1위를 탈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실적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엔비디아 관련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매출에 DS 부분에서 파운드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이번에 확실하게 1위를 탈환함으로써 돌파 만들어내고요. 돌파 이후에는 어디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가볍게는 10만 원 구간 라운드 피겨를 뚫어준과 동시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최고치 11만 원, 1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예. 자, 동향을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향을 좀 봤을 때, 자, 개인이 오랜만에 7월 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매수세로 전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 제가 삼성전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자리를 좀 봤을 때요. 사실상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요. 돌파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돌파 이후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더 크겠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수익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상 여기서 돌파를 하고 사나 돌파하기 전에 사나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배제하겠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은 나는 또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차피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빠졌는데 왜 매수세가 들어오나요? 자, 지금은요. 이제 여기서 간격이 벌어졌어요. 맞죠?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실상 지금 여기 돌파한다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사지 않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올라가서 돌파하고 사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졌어. 무슨 말입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제 못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정고점에 계시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3년 만에 돌아온 내 본전 기회를 되찾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매도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매도만큼 사실상 신규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상 구역의 특징, 이 구간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돌파가 나오면 사야지. 왜? 돌파가 나와서 살 때랑 지금 살 때랑 별반의 수익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주가가 빠짐으로써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 도착을 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매수로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지금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어요.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평단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격적 메리트 좋은 구간에 왔다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올라가는 흐름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저기에 저는 당장 월요일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를 추천해 드리는 거죠. 자, 매수만 해서는요 당연히 수익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왔고요.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돌파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될 때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생겨나겠지만 그 생겨나는 것들이 선반영의 부분에 분명히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당연히 상승은 제한될 수도 있겠죠. 어느 구간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굳이 그때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상승을 했지만요. 상승 과정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추세 상단에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정도 우리는 피해가면서 매도를 분할로 하든지 아니면은 전량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저점을 잡는 작업을 하든지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수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막상 들으면은 고점에서 사고 밑에서 팔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볼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추세가 언제 꺾일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기술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우지수, S&P 지수 전부 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수급도 확인을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차트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옴으로써 내가 대응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한테 알람처럼 보고 대응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 도와드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금액 얼마의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까지. 자, 지금은 당연히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매수 말씀드렸지만 매도 타점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뭐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사하고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가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당장에 타점을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 잡아내야 된다고 하지만 추세 돌파 이후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실시간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걸로
돈을 벌고 밭을 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받아가셔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다 해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답장식으로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번호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답장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전의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장전에 미리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올라가는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장 진행 중에도 문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문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만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효한 타점 잡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많이들 받아가셔서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고 다 해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한다라면은 앞으로 있을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많다. 저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앞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의견이 정말로 많아요. 실제로 댓글에도 자, 삼성전자가 앞에서 보던 모습과는 뭔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AI 관련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은 빠르게 이제 수혜를 받았어야겠지만 엔비디아와 사실상 이제 납품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루머도 있었죠. 그러한 루머 때문에 사실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 그리고 실전 모멘텀도 쌓이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볼 수 없었던 삼성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엔비디아 보면서 와, 쟤네는 정말로 시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삼성전자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자, 이러한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판단이 끝낸 후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인들은 왜 팔았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자,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같이 좀 빠진 양상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외인들은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3.65% 여러분들 평단에 어차피 위에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들어가기에는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신고가 구간에서 만약에 이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빠질 건데요.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주가 밑에서 다시 잡아보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에서만큼은 수익만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삼성전자 힘낼 수 있게 화이팅이라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